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긴 그런 명문가를 꼽으라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이 바로 한양 조씨입니다. 오늘은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원칙과 기계를 지켜온 그들의 놀라운 역사를 자료를 통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백 년을 거쳐오는 동안 한양 조씨는 명문가로서 문무에 걸쳐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인재를 낸 게 아니라 문과 무,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진 그런 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양조 씨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혼란했던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세우고 또 현대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여정,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위기 속에서 단련된 가문.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늘 그렇듯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한양 조씨의 이야기는요, 바로 13세기. 고려가 몽골의 침략으로 정말 엄청난 혼란을 겪던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쌍성총관부라는 곳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 원나라가 고려 땅, 그것도 동북면 지역을 직접 다스리려고 만든 일종의 통치기구였어요. 바로 여기, 이 땅에서 한양 조씨 선조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시조인 조휘가 초대 총관이 된 다음에요. 아들, 손자, 증손사까지. 세상에 무려 4대에 걸쳐서 거의 100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세습을 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시 이 가문의 힘이 정말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원나라 밑에서 대대로 총관을 지낸 걸,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거 그냥 단순한 협력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격동의 시대에 가문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은 아니었을까요? 참 복잡한 문제죠. 자, 그렇게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던 가문이 어떻게 새로운 왕조, 바로 조선을 여는 데 기여하게 됐을까요? 여기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중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문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죠. 4대 총관이었던 조소생은 끝까지 원나라의 의리를 지키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숙부, 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고려 공민왕에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한양조씨 가문이 한반도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조돈의 후손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문 사람들이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온, 조연, 조인옥, 조영무 수많은 개국 공신을 배출하면서 새 왕조의 핵심 세력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양 조씨를 이야기할 때, 아니 한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가문을 넘어서 그 시대의 상징이 된 인물.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원칙이었던 개혁가. 바로 정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이 인물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가 이끌었던 살인파라는 집단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낡아 빠진 관습은 다 버리고 성리학이라는 이상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말 그대로 개혁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광조는 바로 그 개혁의 가장 앞에 서 있던 명실상부한 리더였죠. 그런데 여러분, 개혁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바로 저항입니다. 그의 너무나도 급진적인 개혁은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훈구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음모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초위왕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파들이 나뭇잎에 꿀물로 저쇼위왕 이렇게 글씨를 써놔요. 그럼 벌레들이 와서 꿀 부분만 갉아먹겠죠? 그럼 글씨가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주자와 쇼, 초자를 합치면 바로 조광조의 성씨인 조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왕에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조씨가 왕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역모로 몰아간 거죠. 정말 무서운 계략이죠.
결국 이 일로 조광조는 유배를 갔다가 끝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묘사화라고 부르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실패한 개혁가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엄청난 희생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문의 구심점이었던 인물이 비극적으로 사라지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 닥쳤잖아요. 그런데 한양조 씨의 저력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원칙과 강인함의 유산은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기묘사화 이후에 많은 가문 사람들이 화를 피해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중에서도 경북 영양의 주실마을이라는 곳에 정착한 후손들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학문에만 매진해서 믿어지세요? 무려 14명의 박사를 배출하는 정말 놀라운 저력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양조 씨는 또 다른 명성을 얻게 되는데 바로 청백리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청백리가 뭐예요? 청렴결백한 관리의 상징이잖아요. 조원기, 조경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고 가문의 또 다른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위대한 원칙과 정신의 유산이 현대로 와서는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요? 독립운동부터 예술, 정치까지 각계각층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불의에 맞서는 저항 정신, 이건 현대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석 조병옥 선생이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해방 후에는 독재에 맞서는 투쟁의 가장 앞에 서셨던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 분야에서는 또 어떻고요? 바로 그 주실마을 출신인 시인 조지훈 선생, 청록파 시인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민족의 정서와 그 꿋꿋한 지조를 정말 아름다운 시로 담아낸 한국 현대문학의 거목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씨 중에서 한양조 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1.5%라고 해요. 가장 큰 본관이라는 거죠. 과거에 그 대단했던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굳건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었고 불의 앞에서는 절대 굴하지 않았으며 학문과 예술의 꽃을 펴온 한양조 씨.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음 세대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 또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더하게 될까요? 그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